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를 3대2로 이기면서 월드컵 진출에 매우 유리한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포메이션을 보면 골키퍼와 포백은 지난 경기 그대로 유지됐고요. 눈에 띄는 건 역시 왼쪽 윙어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왼쪽 윙어엔 배준호가 선발 출전했고,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오영규도, 베테랑 공격수인 주민규도 아닌 오세훈이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라크는 요르단과 약간은 비슷한 느낌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이라크도 우리가 뒤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강한 전방 압박을 수행했고요. 거기서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에게 맨투맨을 잘 붙여놓으면서 우리의 롱킥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롱킥 이후에 우리는 세컨볼 싸움을 가져가는데요. 세컨볼 싸움엔 역시 이라크가 유리했죠. 왜냐면 이라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고 이런 끈적한 몸싸움엔 꽤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초반에는 엄청 시원하게 풀어나가진 못했습니다. 이런 강한 압박이 유지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는 김민재, 조유민과 같은 라인까지 내려갔고요. 여기서 압박이 풀리지 않다 보니 이강인까지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을 도왔습니다. 즉 이라크에게 가장 까다로운 자원인 이강인을 뒤쪽으로 무르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라크의 전방 압박은 꽤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내려오면서까지 공을 받아줄 때 주변 선수들 중에 비어있는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강인도 뒤에 다른 선수를 달아놓고 패스를 전개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강인이 줄 수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옆에 이라크 선수들을 달고 있고, 이강인은 결국 센터백 쪽으로 크게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라크가 플레이한 것들 중에 되게 좋았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축구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건데요. 체력이 무한은 아니므로 이라크 역시 요르단처럼 힘이 빠질 타이밍은 경기 중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오죠. 그리고 이라크는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소유권을 얻으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플레이에서 헤더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공보다는 다이렉트한 공격의 비중이 많았고, 이는 그나마 공격할 때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공 때는 상대방도 내려앉아 있으므로 풀백도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간헐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지공이 아니라 이라크가 다이렉트한 공격을 하니까 엄청 많은 인력이 필요한 리스크는 줄어든 거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건 바로 반대 전환이었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때에 비해서는 반대 전환이 많은 편이고 긴 거리의 패스도 많습니다. 이재성이 반대쪽에 있는 이강인에게 롱킥, 또 센터백 조유민이 맨 왼쪽에 있는 배준호에게 롱킥, 또 황인범이 반대쪽에 있는 이강인에게 주발도 아닌 왼발로 롱킥. 압박 부분은 이라크가 워낙 잘 준비를 해와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반대 전환 그리고 다이렉트한 패스를 하면서 이라크에게 말려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라크의 높은 라인 그리고 강한 압박의 리스크는 결국 40분에 터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반대 전환에서 좋은 발끝을 보여줬던 황인범이 뒷공간을 돌아뛰는 서령우에게 패스, 그리고 서령우가 컷백을 하지만 상대 수비 뒷발 맞고 뒤로 흐르고요. 이 공을 배준호가 잘 챙겨서 오세훈에게 패스, 그리고 오세훈은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강한 전방 압박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경기를 45분 이렇게 나누더라도 전반 45분 내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수행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조금 빠져서 집중력이 흔들리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바로 전반 40분이었고 우리는 그 틈을 노려 득점을 성공합니다. 일단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라크도 어느 정도 요르단과 비슷한 플랜으로 나왔습니다. 또 요르단에 비해서 전방 압박 시스템이 꽤나 체계적이라고 느껴졌는데요. 게다가 우리 선수들은 피지컬에 밀리면서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이라크의 전술이 통하는가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요르단 때 비슷한 경기를 했었고 버티고 득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요르단 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선제골 만들고 전반을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인데요. 축구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시작할 때 5분, 끝날 때 5분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이라크가 한 번에 롱킥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김민재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등 뒤에서 넘어오는 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그런데 김민재는 밖으로 걷어내기보단 이 공을 잡아놓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터치가 세면서 이라크에게 공격권이 넘어갔고 이라크의 좋은 개인기로 측면에서 크로스 찬스를 만들고요. 상대방의 가장 요주 인물 후세인이 멋진 바이시클 킥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아까 제가 이라크가 짧게 썰어간다기보다는 다이렉트한 롱패스, 크로스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저 후세인이란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 후세인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쪽 윙어들이 클래식한 윙어라기보단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윙어들이기 때문에 완전 역습보다는 지공 상황에서의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이 선수들을 확실하게 사용할 순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공을 하려면 센터백 라인과 3선 라인이 협조해서 하프라인은 기본으로 넘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죠. 전반에 황인범이 그랬던 것처럼 후반에는 박용우가 반대 전환을 많이 때려주면서 윙어들에게 공을 직접 배급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짧은 패스로는 이라크의 중앙 압박이 너무 거세서 이강인이나 배준호에게 전달하기 어려웠고요. 이렇게 긴 패스로 한 번에 돌려주는 것만이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득점이 터지지 않자 우리는 오영규와 문선민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바로 나오죠. 사이드 쪽에서 문선민에게 공을 내주는데 여기서 문선민의 버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에 공간 쪽으로 돌려놓으면서 자신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문선민이 이 공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컷백, 그리고 여기서 루즈볼이 생기는데 이재성이 이 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저는 이런 면들이 이재성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엄청 주목받는 역할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루즈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챙겨서 안쪽으로 패스, 오영규가 바로 왼발 땅볼 슛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저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오영규를 참으로 칭찬하고 싶은 게 진정한 스트라이커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열리면 슈팅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넣을 건 넣어주는 득점 능력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넌넛이라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영규는 우리나라 국대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역시나 득점은 흐름인 게 추가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옵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박용우, 이명재, 문선민이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로 빠져나오고 이명재가 사이드라인을 탑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서 페인팅으로 자신이 자주 쓰는 왼발 쪽으로 유도한 뒤에 좋은 크로스, 그리고 이재성의 움직임이 예술인데 뒤쪽에 상대 수비의 시야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빠르게 뛰어가며 낙하지점을 포착하고 정확한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역시나 이재성의 진가죠. 오프더볼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뛰면서 팀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한 골을 추가로 먹혔지만 경기의 승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난 경기와 비교해보자면 이라크가 요르단보다 압박 체계는 더 좋았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결국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고 오늘 경기는 결과를 챙겼다는 것에 크게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벤투 축구 혹은 클린스만 축구보다는 조금 더 다이렉트한 롱킥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톱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을 때려놨을 때 원톱이 지켜주면서 동료에게 내줘야 하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번 2연전을 통해서 박용우, 황인범 체제는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특히 배준호가 측면에서 좋은 돌파력을 보여줬던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홍명보 감독이 배준호를 빼고 투입한 문선민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을 텐데 결국 문선민과 오영규는 결과로 보여줬죠. 오늘 경기는 당연히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일단 꽤나 어려운 2연전을 이기면서 연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